말씀해 주시고요. 중간에라도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갑시다. 다시 왜 끊었고. 오케이. 첫 번째 브레멘 대 다름슈타드 경기부터 들어갈 거고요. 오늘 몇 경기나 할지 모르겠네. 분석을 많이 안 할 것 같은데 뭔가. 어쨌든 뭐 상대 다름슈타드입니다, 형님들. 지난 경기 슈투트가르트가 전반전에 퇴장당했는데도 마지막 추가 시간에 한 골 받기 전까지 골도 못 넣고 오히려 추가 실점을 했던 다름슈타드가 사실 공격이 전개가 뭐 아예 안 되는 느낌은 없는데 마무리를 지어줄 선수가 많이 부족해요, 지금 현재로서. 어쨌든 브레멘이 최근에 계속해서 그래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고, 뭐 바이에른 뮌헨 잡은 다음부터는 뭐 거의 다 이기고 있어요. 오늘 불안 요소 같은 경우 이제 수비 쪽에 부상자가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주장인 센터백, 브레멘이 또 3백 많이 쓰잖아. 그 가운데 있는 이제 프레들이 오늘 부상으로 못 나옵니다. 근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브레멘이 남은 센터백의 숫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해외 쪽에 예상 선발 라인업 이런 거 보면은 미드필더 쪽에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잘해. 라인엔이라고 요즘 존나 잘하는 놈 하나 있는데 후반기에 잘해. 전반기에는 그렇게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는데 요즘 브레멘 상승세의 좀 주력이에요. 삼선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플레이를 해주는데 요 새끼가 좀 센터백으로 가고, 뭐 남은 중앙 미드필더 자리는 이제 뭐 브레멘에서 좀 오래 뛰었던 비텐코트 같은 애들이 자리를, 좀 공격적인 성향인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일단 어쨌든 센터백 한 자리는 구멍이 좀 나 있다. 뭐 다른 자리는 괜찮아요. 전방 뭐 사이드 뭐 이런 자리들은 괜찮습니다만 그게 좀 문제점인데, 이거 어쨌든 다름슈타드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실점을 하고 있고, 뭐 지난 메넨글라드바 원정에서 0대0 무승부, 이때 우리 오바 갖다 풀어줬던 날. 이때도 사실 글라드바가 찬스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놓쳤어요. 브레멘 입장에서도 지금 이미 후반기의 상승세로 뭐 강등권은 뭐 진작에 벗어났고 지금 7위, 뭐 유럽 대항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순위에서 다름슈타드와의 경기는 솔직히 승점 3점을 챙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고, 다름도 어쨌든 공격 전개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브레멘에 지금 한 명 빠져 있는 수비 라인에 대한 공략, 물론 솔직히 지난 경기를 좀 봤을 때는 뭐랄까 이제 골에 대한 기대치가 막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뭐 애초에 지난 경기 전까지 3경기 연속 무득점이었고, 지난 경기도 진짜 전반 퇴장당했는데 극장골 넣어가지고 이거 오바 띄운 거잖아. 심지어 전반 원 홈에서 상대팀 전반 퇴장인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전개 자체는 한 골 정도까지는, 2골 이상은 못 넣겠지만 최소 뭐 많이 넣으면 그래도 한 골 정도 보태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요거 브레멘 승 오바 보겠습니다. 브레멘 승 오바까지. 그리고 다음 경기 슈투트가르트 대 쾰른. 기본적으로 일단 뭐 양팀 다 뭐 흐름이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는 뭐 항상 그렇듯이 화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연승을 다시 한번 레버쿠젠한테 한번 컵 대회 때 깨지고, 리그에서는 지금 4연승에 4연승. 지난 경기 다름슈타드 전반 퇴장당했는데 좀 전에 봤죠. 그걸 또 기어코 이겨냈고, 뭐 그런 부분입니다만 오늘 경기 변수 같은 경우 여전히 주전키퍼 빠져있는 부분하고, 슈투트가르트의 또 후반기를 이끌고 있는, 전반기는 기라시가 이끌었고 후반기는 사실 운다브가 에이스거든요. 근데 운다브가 오늘은 부상으로 빠집니다. 직전 경기죠. 후반전에 교체로 빠졌죠. 다름전에. 그래서 오늘 경기는 아예 빠져있어요. 이게 변수야. 물론 기라시가 지난 경기 득점은 기록했습니다만 사실 운다브가 에이스거든요. 제가 볼 때 운다브가 더 잘해, 지금 당장에서. 기라시도 물론 엄청난 퍼포먼스지만 운다브가 지금 골도 거의 다 따라왔잖아. 14골, 어시스트도 5개나 있고. 어쨌든 운다브가 빠지는 부분은 좀 슈투트 입장에서 분명 아쉬운 포인트고, 측면 쪽에 이제 스텐젤이 지난 경기 저기 뭐야 다름슈타드전의 퇴장으로 오늘 또 측면 쪽이 빠지고, 자가도 뭐 멀티 자원이죠. 오늘 또 빠지게 됐고,
뭐 이런 또 수비 쪽이나 뭐 최전방에 대한 공백이 슈투트는 있는 상황이고, 쾰른은 어쨌든 후반기에 사실 공격보다는 수비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쾰른 같은 경우가 사실 뭐 엄청나게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거 후반기에 반등해서 그 팀이 이제 유니온이 좀 수비가 좋아졌고, 쾰른은 한 골 정도는 항상 줄 수 있는 그런 딱 그 정도 느낌의, 전반기에 뭐 계속 처먹히던 것보다는 분명 나아지긴 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그래도 뭐 무승부나 뭐 프랑크전도 상대 퇴장에 힘입어 승리를 거뒀고 승점을 얻는 경기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슈투트가르트가 좀 유리하다고 보긴 합니다만, 일단은 운다브가 빠진 자체가 솔직히 뭐 마인 쪽의 접근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고 보여져요. 쾰른 같은 경우도 뭐 멀티 실점을 한지 그래도 한 달이 넘었어요. 도르트문트한테 이제 개박살 날 때 제외하고는 멀티 실점이 없어. 뭐 거의 한 골에 상대를 좀 막아내는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요거 한 1대0, 2대0, 2대1 정도 봅니다. 슈터트 승이나 아니면 3.5 언더 쪽도 뭐 지금 쾰른이 수비 자체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고, 뭐 슈터트도 에이스 카드가 한 명 전방에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 나쁘지 않지 않나. 3.5 언더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유 시킨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아유 언제 쏘셨대? 아유 형님 고맙습니다. 한 달 연장 고맙습니다 형님. 형님 거의 끝날 때 되긴 했구나. 고맙습니다 형님. 계속 좀 잘 맞춰 봅시다. 다음 경기 카디프 대 이제 스토크. 카디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반대로 뭐 몇 번 접근을 했죠. 지난 경기 블랙번도 그렇고, 지난번에 노리치전도 이거 뭐 부지럭지기를 고베가당으로 갔었나? 어쨌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공격이 일단은 가장 큰 문제예요. 공격에서 터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나마 다행히 좀 오늘 수비 쪽에 지난 경기 불투명이었던 페리가 뭐 출전한다는 부분인데, 대신 뭐 측면 쪽 자원이 또 불투명해 좀 떠 있는 부분도 있고, 에런 램지 여전히 빠지고 주전 키퍼 불투명해. 그러니까 세트피스가 주 공격인 팀인데 최근에 그게 안 터지고 있죠. 사실 지공으로서의 어떤 만드는 능력이나 이런 건 카디프가 없어요. 이번 시즌 계속해서 치러 오면서도 이기는 경기들에 있어서 이제 세트피스로 한두 골 받고 잠그고 그런 식의 이제 내용이었다면, 이제 후반기에 그런 것들이 읽혀가지고 거의 뭐 골이 안 들어가다시피 하죠. 지금 최근 뭐 대충 잡아서 한 7경기 잡아도 몇 골이야? 7경기 동안 하나, 둘, 세 골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제외하면은 지공에서의 위력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고, 스토크 시티도 똑같은 문제예요. 공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양 팀 다 공격이 안 돼. 물론 이게 서로 이기려고 작정하고 달려들다가 오바가 나올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양 팀이 최근에 보여주는 성향적인 부분이나 또 득점적인 빈곤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냥 언더 찍고 넘어갈 만한 경기로 보여집니다. 언더 배당도 막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고, 2대1로 한 팀이 이기는 거 제외하고는 제가 볼 때 언더 확률이 좀 높아 보이는 경기다. 그리고 언더 이렇게 보고요. 다음 경기 남은 2부 건너뛰고 에스턴 빌라 대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 경기인데, 일단 뭐 빌라 쪽은 여전히 뭐 그 센터백 쪽에 누수들이 많죠. 뭐 밍스 애초에 그 십자인대 끊어졌었나? 첫 경기 때. 그리고 콘사, 뭐 디에고 카를로스도 계속해서 빠져 있고, 미드필더 쪽에 이제 부바카르 카마라, 전방에는 이제 백업으로 나오는 이제 듀란 요 정도 빠져 있어서 뭐 센터백 쪽에 좀 누수가 계속해서 좀 있는 상황이고, 뭐 노팅엄 같은 경우는 그 네이션스컵 결승에서 붙었던 이제 수비 쪽에 측면에 이제 아이나, 그리고 센터백의 윌리 볼리 얘들이 좀 빠지는 부분, 그리고 전방에 이제 뚝배기 우드가 빠지고요. 미드필더 쪽에 또 이제 그 코트디부아르 국대였던 이제 쌍가레, 얘도 수비 원툴 PSV 있던 놈, 얘도 이제 오늘 경기 부상으로 좀 빠지는 것 같고, 그리고 아워니도 불투명인데 최전방에 또 노팅엄의 아워니가 최전방에 있을 때 없을 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더군다나 우드가 빠진 상황에서 아워니까지 빠지면 이게 오리기가 나와야 되거든. 답도 없어요. 근데 아워니가 뭐 지난 경기 부상에 대한 여파가 있었는데, 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일단 본인 피셜로 괜찮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오늘 경기 아마 출전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빌라가 일단 후반기 성적도 그렇고 경기력도 그렇고 전반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 모습이에요. 뭐 일단 뭐 홈에서 펼쳐지는 경우도 지금 2연패 중이고 맨유 그리고 뉴캐슬 상대로 두 번 다 연달아서 많은 실점을 내주면서 좀 패배를 했던 부분도 있고, 사실 지난 풀럼과의 원정 경기에서도 빌라가 사실 경기력이 막 아주 깔끔하진 않았어요. 풀럼이 상대적으로 좀 좋지 못한 모습은 있었지만 뭐 후반전에 풀럼이 그래도 막판에 좀 많이 끌어올리면서 몰아쳤던 구간도 있고, 뭐 결국에 빌라가 득점했던 부분도 풀럼의 실수로부터 그냥 뒤 백패스 하다가 뺏겨가지고 쳐먹힌 것도 있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빌라도 여전히 조금 일단 실점이 계속해서 있는 부분도 그렇고, 뭐 전방에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 뭐 겹치고 있는데, 어쨌든 노팅엄이 최근에 측면 쪽 자원들, 일단 엘랑가가 요즘 존나 잘해 형님들. 엘랑가가 엄청 잘해주고 있고, 맨유 출신이죠. 그리고 최근에 허드슨 오도이까지 반등하면서 측면 쪽에서의 공격 작업이 최근에 상당히 날카롭다. 더군다나 미드필더 쪽에서의 어느 정도 노선도 제가 중간에 그랬잖아. 니콜라스 도밍게스를 왜 안 쓰는지 모르겠다고. 그 전 감독 누구였죠? 쿠퍼였나? 왜 저렇게 좋은 선수를 안 쓰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최근에 그냥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팅엄은 뭐 지난 경기 웨스트햄도 개박살 내고 경기력이 그냥 뭐 압도적이었죠. 지난번에 뉴캐슬 상대로 홈에서 뉴캐슬이 약간 뽀록골들이 좀 들어가면서 아쉽게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그래도 괜찮은 모습들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어서 경기는 제가 볼 때는 정배가 생각보다 좀 불안해 보이는 경기고, 빌라가 이긴다면 다득점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어쨌든 노티엄 같은 경우도 측면 자원들이 활발하기 때문에 빌라는 뭐 라인이 상당히 높은 팀이고 그 뒷공간에 있어서 공략이 충분히 가능해 보여서 뭐 다득점을 보고요. 승패로 접근한다 하면은 저는 이거 노팅엄 프렌 2.35배 정도면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노팅엄 프렌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렌 쪽으로 보고, 그리고 이 누누 감독이 빌라 원정에서 좀 강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정확히 제가 팩트 체크는 안 해봤는데 기사에서 봤어. 브라이턴 대 에버턴. 여기도 뭐 양 팀이 솔직히 둘 다 브라이튼은 기복이 좀 심하고, 뭐 에버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잘 이기질 못해요. 왜냐면 에버턴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칼버트르인이 최근에 좀 부진하다라는 거. 지난 경기도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솔직히 에버턴이 양질의 찬스는 훨씬 더 잘 만들긴 했어. 근데 한 골에 그쳤죠. 선제 실점을 했던 것도 있고 결국 1대1 무승부가 나왔고, 언제 터질라나 이 칼버트르인은. 주구장창 21경기 3골 맞냐? 이름값에 비해서 너무 못하는데 최근에.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그나마 뭐 에버턴 다행인 부분은 부상자들 거의 다 돌아왔다라는 부분이에요. 거의 뭐 스쿼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상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뭐 브라이턴 같은 경우 주앙 페드로가 전방에 여전히 부상, 또 미토마도 오늘 불투명. 이게 뭐 미드필더 쪽에 베테랑의 제임스 밀러나 기타 뭐 한둘 정도 앞선에서 미드필더나 더 빠져 있는데, 그나마 이제 수비 쪽에 부상자가 없다는 부분이 위안거리인데, 이게 일단은 에버턴의 션다이치 감독이 사실 원래부터도 수비 축구 원툴이긴 했잖아요. 물론 에버턴 시절에는 공격적인 작업들에 대해서 전술적으로 많이 쓰긴 합니다. 근데 원래 옛날 벌리 때도 그랬고 수비 원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이튼 같은 팀 상대로 잘 싸워요. 기본적으로 잘 싸워. 션다이치가 또 브라이튼 원정길에서 거의 진 적도 없고요. 사실 지난 시즌도 션다이치가 부임하고 브라이튼 원정에서 5대1로 개떡 발랐잖아. 뭐 그랬던 적도 있고 벌리 시절 포함해가지고 뭐 생각보다 브라이튼 상대로 굉장히 잘 싸우고 있는 부분들. 어쨌든 뭐 올 시즌은 공격 쪽의 색깔을 많이 입히긴 했습니다만, 뭐 선수비 후역 쓰면 이 감독의 그냥 디폴트 값이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에버턴이 지난 사실 맨시티와의 경기 때도 진짜 막판까지 되게 잘 버텼어요. 홀란드가 그나마 마무리가 돼서 좀 괜찮았던 부분이지, 오히려 좀 빌드업을 하고 뭐 이런 팀들 상대로 상당히 까다로운 경기들을 에버턴이 펼치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그런 팀들 상대로 또 그렇게까지 강점이 드러내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고요. 루턴 같은 다이렉트한 팀 상대로도 원정에서 4대 떡으로 지고, 홈에서 울버 또 수비하다 역습하는 거 또 잘하지 않습니까? 울버 상대로도 못 이기고, 뭐 웨스트햄 상대로도 이번 시즌 웨스트햄도 모예스 감독이 수비하다 그냥 역습밖에 안 하잖아. 근데 웨스트햄 상대로 올 시즌 전적이 밀리고요. 뭐 이번 시즌 두 팀의 첫 번째 맞대결이었던 이제 에버턴 원정 갔을 때도
그때도 브라이튼이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부분들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저는 이거 에버턴 프렌 쪽으로 봅니다. 언어봐도 오바가 정배인데 제가 볼 때 에버턴 그냥 수비만 주구장창한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바가 막 글쎄요 뭐 아예 가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배당 대비 메리트가 커 보이진 않다. 왜냐면 이게 수비가 역습이 잘 통하면 또 뭐 에버턴이 많은 골을 뽑아낼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또 브라이튼도 뭐 한두 골 보태고 하면 오바 뭐 충분히 갈 수도 있는데 뭐 그거 좀 까봐야 아는 부분이니까. 근데 오바가 개정배잖아요. 크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넘어가고요. 여섯 번째 크리스탈 팰리스 대 이제 벌리. 크펠이 감독 교체를 했죠. 지난 경기 이제 저기 에버턴 원정 경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호지슨 감독이 경질이 됐고 이제 그 감독 이름 뭐였더라? 글라스노 감독이었나? 아, 이름 헷갈리네. 이름 뭐였지? 거기 프랑크푸르트에 한창 잘 나갈 때 있었던 글라스노 감독은 되게 유망한 감독이에요. 뭐 여러 빅클럽이나 뭐 더 잘할 좋은 팀에 갈 수 있었던 감독인데 어쨌든 크리스탈 팰리스로 왔는데 색깔 자체는 감독의 색깔하고 뭐 아주 안 어울리지는 않아요. 프랑크 때도 기본적인 수비를 탄탄하게 하면서 역습을 되게 즐겨했던 감독이거든요. 크펠의 어떤 라인업적인 부분을 봐도 수비하다가 전방에 뭐 에제 올리제 뭐 이런 애들 해가지고 역습 때리면은 좋은 구성이긴 한데 문제는 일단 전방에 에제랑 올리세가 없어요. 크펠의 가장 중요한 공격 자원 둘이 계속해서 빠져 있는 상황에서부터 많은 양의 득점을 기대하기 기본적으로 빡세고요. 크펠이 제가 지난 경기에도 그랬잖아요. 에버튼이랑 할 때도 많이 넣어야 한 골이다. 한 골 아닌 무득점이다. 근데 언더골로 한 골 뽑아냈었는데 크펠도 최근에 그런 득점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한 골 아니면 무득점 대체로 그런 경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셰필드 뭐 셰필드는 어디랑 붙던 대패인 것 같아요 요즘에. 어디랑 붙던 대패야. 셰필드 상대로 3골 뽑아낸 거 제외하고는 무득점 아니면 한 골이에요 계속. 그런 부분이고 벌리 같은 경우도 후반기에 좀 실리적인 색깔을 좀 입혀가지고 사실 뭐 경기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중간중간에 뭐 비볐던 내용들도 있는데 결국에 이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거의 이기지 못하고 있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양 팀 다 솔직히 득점 예기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도 크펠의 어쨌든 감독 교체 효과라든가 뭐 벌리의 원정에서의 경기를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승 아니면 무다. 2대 0만 아니면은 무승배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 언어반 역시나 언더죠. 언더는 이제 2대 1 크펠 승만 아니면은 언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근데 뭐 전체적으로 변수는 있습니다. 이 라인에 있어서 어쨌든 감독 교체를 했어요. 감독이 크펠에서 또 어떤 색깔을 입힐지는 몰라. 근데 기존의 색깔을 고려했을 때는 이쪽 라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경기 맨유 대 풀럼. 배당이 올랐죠. 해외 배당도 많이 올랐어요. 초기 배당 대비 거의 0.2배당이 올라가지고 지금 1.7대 배당인데 해외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호일룬이 빠져서 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맨유가 지금 중앙 공격수가 없어요. 없어. 애초에 뭐 마샬 호일룬 둘밖에 없잖아.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다른 젊은 자원 그 새끼 이름 뭐였더라? 아무튼간에 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마 오늘 레시포드가 톱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그래도 높지 않을까 싶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이제 측면에 또 구대기인 안토니를 봐야 되는 부분들 그게 좀 아쉽죠. 또 호일룬이 어쨌든 최근에 완벽히 살아난 모습이었거든. 잘해 그냥. 아니 얘가 내가 알던 걔가 맞나 싶을 정도로 요즘 잘했는데 어쨌든 빠지는 부분 맨유의 공격 전중에서 가장 폼이 좋고 맨유의 지난 시즌도 그렇고 가장 큰 문제는 골 결정력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살아나면서 지금 연승 구간이잖아. 우리가 중간중간에 많이 탔었고 그랬던 부분인데 오늘 어쨌든 호일룬에 대한 결장이 맨유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고 나머지는 뭐 똑같습니다. 마운트도 여전히 오늘 경기 빠지는 걸로 보이고 뭐 풀럼 같은 경우는 뭐 라울 리메느지가 계속해서 최전방에 빠져 있고 오늘 측면 쪽에 윌리안 불투명 풀럼에서 잘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삼선 쪽에 주앙 팔리냐 또 풀럼에서 가장 중요한 미드필더가 출전 정지로 빠집니다. 이게 팔리냐가 빠지면 사실 풀럼의 중원에서의 좀 수비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해드렸지만 팔리냐가 빠지면 사실 풀럼 쪽으로 보기가 힘들어. 워낙 중요한 선수기 때문에 당장에 바이에른 뮌헨에서 거의 주전으로 쓰려고
지난 여름이죠 시장 때 여름이었죠. 데려가려고 했었잖아요. 막판에 이제 누구야 호이비에르가 말아 처먹었지만 어쨌든 뭐 다른 추가적인 뭐 수비 쪽 결장전 없지만 이 미드필더 쪽에 주앙 파리냐가 빠지는 부분들 뭐 맨유가 호일룬이 빠지는 건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른 선수들이 어느 정도 골에 대해서 그래도 넣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다행인 것 같아요. 물론 가르나초 같은 새끼들은 뭐 경기 볼 때만 이상한 짓거리들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그래도 골 감각이 어느 정도 살아나 있다라는 포인트가 또 플럼이 맨유 상대로의 상대 전적도 상당히 열세고 최근에 플럼이 보여주는 경기력 또한 그렇게까지 좋지도 못하다. 홈 경기도 그렇고 원정 경기는 더 심각하고 홈 경기에서조차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뭐 해외 배당도 좀 오르고 있고 지금 뭐 국내 배당도 이미 올랐는데 그래도 저는 맨유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주앙 팔리냐가 있었으면은 약간 좀 무승부물 쪽으로도 볼만한 여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팔리냐가 없는 플럼은 믿을 수가 없다. 요거 맨유승 뭐 핸디로 접근한다면 굳이 보면 햄무 쪽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경기 살레르니 대 몬차. 지난 경기 잘차 모드였죠 형님들. 내가 그 AC 밀란 불안하다고 했지 형님들한테 가지 말라고. 물론 나도 무승부에 봐서 틀렸어요. 역배까지 내가지고. 어쨌든 간에 요 경기는 일단 살레르니가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이전에 막 인터밀란전이나 저기 뭐 엠폴리 상대 때도 그렇고 수비가 박살이 나 있었어요. 수비 라인 절반 이상이 부상이었는데 몇몇이 돌아오긴 했어요. 몇몇 자원 돌아왔고 아직도 여전히 뭐 견보나 뭐 피롤라 같은 수비 쪽 자원들은 또 계속해서 부상에 빠져 있고 아직 뭐 불투명인 자원들도 있습니다. 그 제롬 보아텐 같은 이제 또 베테랑 자원 여러분 다 아시는 얘도 지금 불투명에 떠 있고 뭐 전방이나 미드필드 쪽에 큰 부상자는 없는데 일단 다른 걸 떠나서 살레르니는 기본적인 압박 체계나 이런 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빌드업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팀이고 이런 팀들을 만났을 때 사실 압박의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지 상대가 이게 빌드업을 까다롭게 만드는데 그게 전혀 안 되니까 실점이 많은 거예요. 이거 뭐 양파 껍질 까듯이 그냥 슉슉 벗겨져 버리니까 잡아당기면 벗겨져 버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살레니가 최근에 실점이 상당히 많아지고 몬차의 장점은 빌드업이에요. 몬차가 가지고 있는 거 사실 최전방에서의 결정력이나 이런 부분은 올 시즌 약간 몬차가 좀 공격 쪽에서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꼬여버려가지고 위력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빌드업 자체는 되게 여전히 좋은 빌드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살레니 상대로 훨씬 유리하다고 좀 보여지고 여기 어쨌든 배당이 2.25로 상당히 좀 높게 잡혀 있는데 배당 메리트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몬차가 뭐 약팀 상대로 뭐 지난번에 베로나전도 그렇고 뭐 0대0 무승부나 저득점 속에서 막 1대1 무승부나 이런 경기들이 좀 많긴 하거든요. 골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빌드업만 애무축구라고 하죠. 빌드업만 주구장창하고 이제 골은 못 넣고 뭐 기꺼이 한 골 넣었더만 한 골 처먹혀서 1대1 못 띄우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살레르니의 계속된 수비 조직력을 감안했을 때는 몬차가 유리하다 이거. 몬차가 유리하다고 보고 이거 몬차 승에 뭐 오너바는 다득점 쪽으로 보겠습니다. 한 2대1 3대1 봅니다. 아니 뭐 2대 0이나 그 정도 느낌으로 보고요. 그리고 딱 10경기 하면 될 듯. 제노아 대 우디네세. 이 경기는 제가 볼 때는 대놓고 무승부 찍기 좀 괜찮은 경기로도 좀 보여. 그러니까 형님들도 다 그렇게 느껴서 무승부 구매율이 80%입니다. 나 이거 80%는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높아 무승부 찍은 사람들이 80%가 뭐야 이거 무를 80%를 갔어. 그러니까 제노아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당장의 강등권 싸움에 있어서는 이미 안정적이에요. 승점 10점 차이나 이제 벌어놨고 나머지 팀들이 이제 뭐 베로나 칼리아리 살레르니 다 죽쓰고 있으니까 당장에 얘들이 30점까지 올라올지도 몰라. 남은 경기 다 해도 뭐 그 정도인 상황에서 최근에는 비교적으로 뭐 1점에 대해서 만족하는 경기들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무승부도 계속해서 좀 캐고 있는 부분이고 우디네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지 않는 모습들 뭐 아탈란타전 원정에서 패배 이후로
뭐 전방에서의 복귀자들도 제가 유벤투스전에 충분히 언급을 해드렸고 걔들도 이제 슬슬 좀 가세를 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제 강등권 언저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이기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은 있는데 아직 조금 부족하기는 해 우디네세가. 확실히 다른 자원들이 좀 올라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부상 복귀한 선수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요거 애초에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도 하고 제노아 입장에서 사실 무승부면은 전혀 뭐 불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거든요. 애초에 이 팀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칠공주나 저기 뭐 볼로냐 제끼고 유럽 대항전 갈 거 아니잖아. 강등만 피하면 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지지 않는 축구 뭐 그런 식의 축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디네스 마찬가지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경기는 프렌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래서 우디네스 프렌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 이거는 뭐 일단 배당 메리트는 전혀 없는데 배당 메리트는 전혀 없어요. 상대가 뉴캐슬인데 1.28 이게 뭐 장난 똥 때립니까? 근데 뭐 이유가 어쨌든 있는 부분은 근데 이유가 있어도 1.28은 좀 말이 안 되기는 한데 어쨌든 뉴캐슬이 아스날 원정에서 7경기 연속 무득점이에요. 7경기 연속 무득점이고 당장에 이제 아스날이 포르투 상대로 챔스에서 굉장히 고전은 했지만 그 전까지 이제 리그에서 보여주던 퍼포먼스는 압도적이었고 오늘은 뭐 리그 경기고 아스날 경기는 제가 아스날 챔스 경기는 이제 제가 그때 아스날이 챔피언스리그 경험이 없는 게 문제다. 근데 그 챔스 경험은 솔직히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저는 그때 좀 간과해가지고 잘못 분석해가지고 이제 아스날 쪽으로 봤었는데 어쨌든 오늘은 리그 경기고 또 두 팀이 좀 악연이 많아요, 형님들. 아스날이 우승 경쟁 아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토트넘한테 챔스 자리 줬을 때 재작년인가? 그때도 이제 막판에 뉴캐슬한테 졌고요, 원정 가서. 이번 시즌도 뉴캐슬 원정에서 졌는데 이때 심판 판정 논란이 엄청나게 심하게 왔어. 뭐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뉴캐슬전을 기본적으로 벼르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나 또 뉴캐슬이 어쨌든 간에 계속되는 또 주전 키퍼에 대한 누수나 미드필더 쪽에 조엘링턴 계속 빠져 있고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오늘 이삭이 복귀에 대한 이슈가 있는 부분인데 당장에 일단은 복귀하는 부분에다가 뭐 아스날의 수비적인 부분들 아마 수비 쪽의 지표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 아스날이 제일 좋을 겁니다. 맨시티보다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 또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고 뭐 일반승 그냥 가볍게 보고요. 핸디 쪽으로 접근할 만한 여지는 없고 뉴캐슬의 아까 봤었던 그런 기록적인 부분들 또 아스날도 체력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를 느낄 포인트도 있고 해서 이거 2.5 아니고 3.5 줬는데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요 정도 보고 마무리